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시간에 조금 많이 빠진 종목이 넥스트 사이언스랑 HLB 제약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왜 하락을 했는지. 이제 호난 회장이 장중에 좀 많은 물량을 좀 매도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시간 외에도 지금 하한가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모르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HLB 영상에서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진 회장이 매수를 했을 때 진 회장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진 회장이 매수를 하고 다른 누군가가 큰 돈을 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HLB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에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글쎄 이거 뭐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인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죠. 그럼 그때 또 다른 누군가는 큰 수익을 보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투명하고 뭐 깨끗하고 주식시장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하는 것이 이제 주식이지 그렇게 깨끗한 시장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가상입니다. 치고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치고 올리는 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거 뚫어야 돼요. 이 위치를 확실하게 뚫어야지만이 뭐 상승 홀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좋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 좀 하한가 나온 위치를 보시면 자 여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좀 자세히 천천히 볼게요. 23,000원, 21,000원.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가 지금 이 안에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더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지 어디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하락한 모습하고 그냥 동일하게 생각을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또는 어떤 뭐 호재가 있어서 빠지고 올라가고가 아니라 이 흐름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그러니까 이런 시간 외라든지 아니면 뭐 갭상승 갭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미리 장중에 어떠한 흐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글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왔을 때 보면은 좀 후회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 대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후에 자 가격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자 23,000원 지금 21,000원대예요. 그러니까 2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위치를 저항이 생기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오느냐. 그냥 이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돌파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돌파를 하고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위치랑 밑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뚫고 안착을 해야지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처럼 자 위에 올려주고 개인들이든 누구든 달라붙는 상황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서 개인들은 사죠. 매수를 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아 이건 악재가 아니다. 또는 오히려 또 반대로도 만들 수 있겠죠. 악재가 나왔는데 올라온다 라고 하면 아 이거 기회인가? 뭐 매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리는 거예요. 개인을 털던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던 흐름을 여기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야 된다. 무조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자 갭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락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들어 올릴지는 그 다음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락을 한다, 반등이 나온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악재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아니라 아 이건 무조건 악재야.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정을 딱 지으시면 돼요. 차트도 아니다. 뭐 아니면 그냥 차트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분명히 악재 아니냐?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쉽게 매도가 안 됩니다. 예, 상황을 살펴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차트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악재다라고 하면서 손절을 못해요. 호재다라고 하면서 매수도 못합니다. 매수를 할 수 있나요? 호재면? 근데 대부분 호재가 위에서 뜨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기준은 이런 위치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뭐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손절을 하든 매수를 하든 뭐 어떠한 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악재다라고 하면 뭐 100% 손절이죠. 그러면서 손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결정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준에 대한 흐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LB 제약도 지금 외인이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시간에 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왔으면 여기 기준이 좀 바뀌어요. 근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전에 이 박스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횡보했죠. 횡보하면서 앞에 저항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넥스사이언스에서 제가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HLB 제약은 딱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길게 상승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길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밀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약간 이렇게 처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색칠한 부분을 이탈한다 라고 하면 일단은 하방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여기와 같이 자 이렇게 뭐 반등을 지지하고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모양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네, 이 그림이 나중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그림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락이다 상승이다가 아니라 이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지 들어 올려주는 척하다가 이렇게 빠지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14,000원대 이 위치에 대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밀린 게 뭐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